사교육 기업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규제를 받은 산업은 아마 상당 기간 동안 뭐 원상태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플랫폼 기업은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어요. 하나가 반독점법이고 또 하나 걸려 있는 것이 이게 데이터 보안법이에요. 한국의 규제 말고 중국이 육성하려고 하는 인더스트리를 이걸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 이거에 대해서 요즘 회의를 갖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자국 산업 규제를 아주 그냥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하다가 그다음에 사교육 기업들, 뭐 게임, 엔터 전부 지금 그냥 주가가 막 폭락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중국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던 분들도 다 마이너스 뭐 전환됐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 신뢰성이 사라진 시장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오해가 있는데 중국에는 인터넷 회사만 있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아니고 미국 투자를 하신 분들이 크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말씀하신 뭐 아리바바니 무슨 뭐 징동이니 핀도어도니 뭐 이제 그런 회사들이 전부 미국에 상장이 된 중국 인터넷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본토에는 인터넷 기업이 상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인데 그래서 홍콩의 일부 대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한 2조 달러 정도 되는 기업들이 시총으로 미국에 상장되는 그 중에 50%가 다 인터넷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한 이제 그 투자가들이 미국 투자를 하면서 중국 주식을 산 이제 투자가들이 이번에 아주 이제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 그걸 왜 그랬냐 하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전방위로 간 거냐 그거 아니에요. 인터넷 기업에만 한 거고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반도체, LCD는 손댄 게 없어요. 규제를 한 게. 그래서 이제 그거가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미국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게 중국이 이게 온통 규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왜 이걸 규제를 했냐를 이제 주식을 갖고서 주가 떨어진 걸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으로 보면 그건 충분히 이제 동감도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를 이게 멀쩡한 회사가 IPO까지 끝냈고 공모까지 다 끝낸 회사를 갑자기 상장을 중단을 시킨다. 엔터파이낸셜.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뭐 디디 추신 같은 회사도 이게 미국에서 상장한 지 3일 만에 보안법 걸어가지고 조사 들어간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교육주를 갑자기 이게 전부 비영리화를 해라. 이제 이러는데 이것에 이제 본질을 들여다보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엔터 파이낸셜 그 각각의 경우가 규제 내용이나 성격이나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엔터 파이낸셜은 뭐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똑같은 고리 대금업으로 인한 대규모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정지시킨 것이 아리바바 그룹의 엔터파이낸셜의 제재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알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경우는 반독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1년 정도 기다리다가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 그게 묘하게 마윈이 이제 그 샹하이의 금융 포럼에서 연설한 것하고 아다리가 같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반독점법은 마윈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괘씸죄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1년 전에 이미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한 것을 액션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반독점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중국이 원래 반독점 없는 거를 인터넷 회사를 혼내려고 만든 거냐 그건 아니고 이게 2008년인가? 중국도 반독점법이 역사가 길어요. 근데 그때는 중국이 인터넷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반독점을 규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온 국민들의 생활이 다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시행을 한 게 2020년에 법을 처음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육 같은 경우나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제재 이유를 놓고 보면 이건 인구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그 특정한 산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중국은 이제 뭐 한 몇 달 전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중국 인구가 줄어든다. 월스트리트저널인가 뭐 로이터인가가 그렇게 갖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중국도 발칵 뒤집어졌고 전 세계가 다가 야 인구 대국 중국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지?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오보로 밝혀졌죠. 그래서 작년에 신생아 수가 한 1,200만 명 정도고 사망자 수가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인구가 한 200만 명 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중국이 세 자녀까지를 지금 허용을 해요. 근데 5년 전에 이 두 자녀를 허용했는데도 신생아 수가 1,600, 1,500, 1,300, 1,200으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추세라고 그러면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뒤면 신생아의 숫자가 1,000만 밑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1,000만 명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이건 뭐 모든 국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세 자녀까지를 허용해 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90%가 애 안 낳겠다고. 그러면 뭐 세 자녀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하나도 안 낳겠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왜 애를 안 낳냐 그랬더니 젊은 이제 부부들 얘기가 딱 두 가지야. 첫 번째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애 못 키운다. 두 번째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 부담 때문에 애 못 낳는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지난달에 한 게 아니고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에 시진핑 주재하에 개혁위원회라는 걸 열어요.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교육 문제가 나왔고 하나가 의학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를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2달 뒤에 시행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사교육 문제는 이것은 인터넷 기업 또는 이제 교육 플랫폼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조금 무지막지한 이 정책의 실행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저는 세 자녀를 허용을 하지만 인구를 안 낳겠다고 하는, 아기를 안 낳겠다고 하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사실은 선심 정책인데 이게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아닌 밤중에 날벼락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주말에 이 학원 못 가게 하고 주중에도 못 가게 하고 방학도 못 가게 하고 매출이 90% 감소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근데 조금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사교육이 없어지냐. 우리도 80년대 뭐 그 신군부 들어서면서 사교육 금지했지만 뭐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사교육 기업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은 비영리화를 하되 그 학교에 방과 후 수업, 방과 후 과외로 다 들어와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컨텐츠가 약하거나 기업 규모가 작거나 자금력이 떨어지는 회사는 그걸 못 맞히는 거죠. 그러면 대거 도산을 해버리면 큰 회사들만 살아남아서 이 방과 후 그 학교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맞추면 이익이 나는 구조가 하나 생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성인 교육에 지금 제재를 하는 것은 K12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12학년까지에 관련되는 과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성인 교육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네. 중국도 지금 뭐 우리처럼 그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는 뭐 한 100만 명 정도 은퇴하지만 중국은 1년에 2,500만에서 3,000만 명씩 은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 이 수요가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아마 교육업체들의 방법은 아마 두 가지로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하고 자금력하고 규모를 갖춘 기업은 방과 후 교육 쪽으로 들어가서 수익 모델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성인 교육 쪽으로 가는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내부 사정 이거 때문이지 증시를 뭐 어떻게 규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는 그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미중 갈등 이것에 대한 어떤 사정 포석으로 그 어떤 금융의 힘을 좀 미리 빼놓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음모론이고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아마 방송 많이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중국이 최근 몇 년간을 쭉 관찰해 보시면 중국이 증시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책을 자기 주도로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자체가 이게 전체 금융시장에서 놓고 보면 은행이라든지 이제 이 금융권들이 주로 1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되고 이 캐피탈 마켓 자체의 펀딩 능력은 10%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 10%를 위해서 나머지 80%를 희생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를 들어서 그 사교육 문제는
칭찬받으려고 했다가 주식시장에서 이제 과도한 반응이 나오면서 당황한 거죠, 중국도. 아, 중국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IB들을 불러가지고 외국계 IB들을 불러서 우리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뭐 그 시장을 막거나 뭐 자금을 이렇게 하거나 기업들 해외 나가는 거 우리가 뭐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이런 건 우리 전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달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저간의 사정을 놓고 보면 이것은 금융시장을 제재하기 위한 규제는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같이 정말 예전에 그 서슬퍼런 군사 독재 정부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부모의 열망,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심,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기적 이유들 때문에 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국민들의 어떤 저항의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중국도 이러한 조치들이 물론 내부 어떤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 결국 투자자 혹은 뭐 기업가 뭐 전반적인 여러 계층으로부터 뭔가 이 반감을 사게 되는 이게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사회의 특성을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파워라는 것이 뭐 무소불위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지금 현재하고는 다른 방식의 음성적인 가외 뭐 이건 분명히 존재할 거고 또 지금처럼 우리하고 똑같은 이제 그 피 터지는 대학 입시 시스템, 칭화, 베이다, fudan, 지하통 뭐 이런 4대 명문대학을 들어가는 똑같은 입시 제도 하에서는 가외는 계속 있을 거예요. 있는데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 정부는 이것의 통제력이 서방 세계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냐 없냐 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르게 통제력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마 규제를 받은 산업은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아마 원상태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폭락이 된 상황인데 지금 뭐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얘기하셨지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욕심,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정책이 과연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만에 하나 실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원상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유화 책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오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저점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교육 문제는 그것은 중국 정부가 아마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슈다.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 조금 안 맞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그 정부가 굴복해서 여론에 밀려가지고 규제를 푼다거나 그것보다는 이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수익 모델이 나오는 회사가 나온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게 이전하면서 그 기존의 학생들 교육에서 가졌던 노하우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수익을 모델을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살아남고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지금 액면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어떤 항복이나 정부의 그 정책 후퇴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첫 번째 시간이 적어도 이제 2, 3년 이상 긴 시간이 걸려야 되고 중국의 특성상 그런 것들은 확률은 49%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지금 말씀하신 사교육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교육이라든가 무슨 게임, 인터넷 관련 회사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건 이제 교육의 연장선상에 걸린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 왜 공부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게임 아니라고 그런 거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실력이 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과외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제재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라는 입장에서 야 이거 탄생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시장은 보는 건데 뭐 주먹이 어떻게 생겼냐고 그러면 앞에서 보면 튀어나왔지만 얘는 뒤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쪽을 자꾸 보고 세석하는데 이해를 같이 봐야 돼요. 중국 안의 상황은 그런 거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육 문제는 사실은 시가총액 전체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큰 것은 오히려 말씀하신 플랫폼 기업인데, 이 플랫폼 기업은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어요. 하나가 반독점법이고 또 하나 걸려 있는 것이 이게 데이터 보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담합해가지고 딴 놈이 못 들어오게 만들거나 내가 독점적인 뭐 지위를 활용해서 그 폭리를 취한다거나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고객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알고리즘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건데 그걸 자기가 마케팅하는 건 좋지만 이거 해킹을 당하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국가 DB가 날아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플랫폼 기업은 지금까지 주로 알리바바 탄센트가 제재를 받았던 것은 반독점법인데 그것 말고 또 하나 기다리는 게 데이터 보안법이에요. 그거 제재가 또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끝난 게 다 끝난 게 아니다.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죠. 제재가. 지금까지 한 것도 보면 반독점법이나 보안법의 이 절차가 되는 공개 소환을 해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공개 소환, 두 번째 이 조사를 해요. 세 번째 벌금을 매깁니다. 네 번째 이 시정 조치를 해요. 다섯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반독점법에 의해서는 벌금까지 부과를 한 거 3단계까지 아직 2단계 더 남았고 데이터 보안법의 문제는 DD 출식만 지금 불러서 조사만 한 거예요. 아, 그럼 아직도 남은 4단계가 남았네요. 거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DD 출식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나 탄센트나 징동이나 핀도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플랫폼 기업들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라.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이거 테크니컬리 바이하고 거기에 그 반등의 논리를 만들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의 강도나 추가적인 조치가 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국 투자를 이제 기존에 많이 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뭐죠? 지금 많이 폭락을 했으니까 단시간 내에 이런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로 들어가는 분들 이게 좀 조심해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미국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중국 기업을 산 거죠. 근데 그러한 이슈가 있으면 우리 보통 항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심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주가가 막 폭락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그 시장 전체가 다 하락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트리거가 그게 돼서. 심리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의 지수가 한 2%에서 3% 정도 그 사교육 문제가 돼서 빠졌죠. 빠졌고 최근에는 다시 반등을 했죠. 다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그 상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주식이냐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이냐 이건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미국에 상장된 인터넷 기업을 중국 기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제재를 들어갔고 반대로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이나 미중 전쟁 때문에 취업을 하고 육성을 하려고 하는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하고 배터리예요. 반도체하고 배터리. 그렇죠. 그런데 지금 플랫폼 기업들은 최근 뭐 2달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뭐 교육업체까지 70%, 80%, 40%뭐 이렇게 빠졌지만 반대로 중국이 육성을 하려고 하는 반도체나 배터리는 60%, 70%, 100%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플랫폼 기업을 중국 전체라고 이제 보는 그래서 규제만 포커스해서 보는데 중국의 규제 말고 중국이 육성하려고 하는 인더스트리를 이걸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기술적 반등의 어떤 효과를 노린다 하더라도 이 해당 산업,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이나 게임이나 이런 회사가 아닌 이러한 이슈로 빠진 중국 정부가 키우려는 이런 뭐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된 이런 것들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도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